오늘 습관과 버릇이란 주제를 보니 저도 고민거리가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전 30대 중반이고요. 작은 회사에 1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언젠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언어 습관이란 것이 있더라고요. 평소 남들과의 생활에서 이 언어 습관 때문에 불편함이나 고민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의 언어 습관은 두 가지인데요. 상습적으로 고민거리를 말하고 다닌다거나 불평, 불만을 쏟아낸다는 것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남의 험담을 늘어놓는다는 부분입니다. 직장 동료와 간단하게 커피를 마시다가도 시시콜콜하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서 하게 된다던가 평소 가졌던 불평, 불만을 마음의 소리로 남겨놓지 못하고 풀어내고 맙니다. 특히나 제 불평에 맞장구 쳐주는 이가 있다면 더 과격하게 이 불만을 이야기해서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되고 이상한 오해를 받은 적도 있지요. 그리고 누군가 조금이라도 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것을 지적하며 뒤에서 험담을 하는 버릇마저 있습니다. 험담을 하고 나면요,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어 다시는 그러지 말자 다짐을 해봐도 어느새 험담을 늘어놓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지 말자 진짜 다짐하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저의 언어 습관은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스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겼습니다 하셨네요. 언어 습관. 사실 스님, 이거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현명하게 본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알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세상에 보면 언어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언어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인간이 아닌 모든 그 매개체들은 서로 소통의 어떤 그런 방법을 가져가긴 하지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부분은 섬세한 부분까지 감정을 드러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특권이 언어이기도 한데 이 좋은 언어라고 하는 부분을 좋게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쁘게 활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굿이 화문이다. 입이 화를 부르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험담하는 게 훨씬 재미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재미를 쫓아가다 보면 그것이 누구를 해야 하느냐면 내 스스로를 해야 하게 됐잖아요. 맞죠. 내 입으로 누군가를 항상 이야기할 때 그는 항상 그 입에서 칭찬을 하고 누군가를 칭송하고 누군가를 찬사하는 언어만을 구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 주변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입만 벌리면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은 우선 사람이 재미있어 하니까 뭐 사람이 모여있는 듯 해도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네. 왜? 그 사람이 놓은 덫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그만큼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좋은 이야기 할 때는 큰 소리로 하는데 나쁜 이야기 할 때는 큰 소리로 안 하잖아요. 네. 뭘로 합니까? 귓속말로 하잖아요. 소근소근. 뭐라고 얘기하면 너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너만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들으면 되는데 또 그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예. 또 귀를 갖다 대놓고 앉아가지고. 근데 그것은 한 사람도 불편한 거고 들은 사람도 불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만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거 듣고 나면은 또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잖아요, 이거. 뭘 찾겠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 같은 부분이거든요. 좋은 기운이 아닌 나쁜 기운으로. 그래서 나쁜 이야기를 서로 하고 나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가에게 일렀는지 안 일렀는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것을 만든 게 사실은 부분 상대가 만든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만든 거다.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화를 부르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이 굿이 화문이라는 자체를 좀 바꿔서 굿이 복문을 바꿀 필요도 있잖아요. 이왕 할 부분은 이왕 할 말이라면 좀 좋은 말을 하자. 그래서 정 할 말이 없으면 뭐 하면 돼요? 관세음보살 부르면 되잖아요. 그 연불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어차피 그럼요. 예. 일반적인 언어를 어느 정도는 구사를 해야 된다는데 이왕 할 거면
좋은 소리를 하죠. 그 좋은 소리를 많이 하면 좋은 기운이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뭐 당연지사 아니겠어요? 네.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거리를 찾아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래.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절대 누구 눈치 볼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 사람이 인상을 쓰든 말든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폄훼하거나 그 사람에게 조금은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의 인상만 쓰고 있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지 안 내려앉아? 네. 내려앉잖아요. 왜? 저게 알았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흔히 보면 이제 그 아이 없고 마실 가가지고 보면 시어머니 흉을 보거나 뭐 그 되게 흉 보는 거 재미있잖아요. 요즘도 동창회 가면은 주로 누구 씹어요? 시어머니 신호 다 씻고 나서 나중에는 자기 신랑까지 씻고 앉아서. 근데 그게 전혀 득되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하는 순간에는 뭐 쾌감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쾌감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독약인지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 독약을 나중에 내가 다 받아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옛날에 그 여우라고 하는 짐승이 있는데 그 여우가 좋아하는 그 기름이 살구시 기름이래요. 그 살구시 기름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살구시 기름을 먹으면 여우는 죽는다네요. 근데 그 살구시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살구씨를 짜놓으면 살구씨 기름을 가가지고 여우가 그런데요. 이건 뭐 냄새만 맡으면 괜찮겠지. 그리고 냄새를 깊게 맡아놓고는 너무 향기롭다. 이거 조금 혓바닥에 그냥 맛만 본데 뭐 죽을 수 있겠어? 그리고 이제 맛을 이렇게 본대요. 그럼 너무 고소한 마음에 조금만 먹으면 괜찮겠지. 그리고 조금 먹어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너 요거 먹어도 그 안 죽는데 조금 더 먹는데 할 수 있겠어? 그러고 벌컥벌컥 마시고 죽는데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인생을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아주 별거 아닌 그 사람을 해하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재미삼아서 한마디 이렇게 뱉었던 부분이 눈대처럼 굴르고 굴러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완전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이 입만 벌리면 누군가를 폄훼하거나 누군가를 흉보는 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습관을 바꿔서 그 사람이 어떤 말만 하면 항상 누구 칭찬하는 사람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칭찬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말 재미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주 자극적이고 못된 말을 많이 하면 거기에 또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우리가 이 중생의 세계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와서 복을 짓고 가기란 결코 쉬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복을 짓는 것 자체가 그렇게 편안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온 것이 복 받으러 온 존재가 아니고 업을 청산하러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우리가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을 교육을 하잖아요. 그 유치원 자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흔히 보면 우리 아이가 언어 습관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의 인격이 훌륭해지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주로 무슨 대화를 많이 하나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훌륭해. 아이의 미래가 이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칭찬하고 정말 이렇게 행복한 하루였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은 뭐 아주 모범적인 가정에서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보면 퇴근 이후에 싸운 얘기만 하잖아요. 오늘 회사에서 이렇게 재수 없었어. 이렇게 힘들었어. 그러면 이제 아내는 뭐래요? 오늘 동창회 갔는데 옛날에 공부도 못했던 게 지질이 폼을 잡았어. 그러니까 아이가 그 부부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궁금하잖아요. 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그때 뭐라 그래요? 야 귀찮아 가서 텔레비전이나 봐. 평상시엔 텔레비전도 못 보게 하다가 부부가 대화를 할 때는 텔레비전을 켜주고 보라고 하고 게임기를 아주 후하게 그렇게 열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이들이 뭘 보고 클까요? 부모의 언어 습관을 보고 그것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가정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듯이 언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부나 이 부모들이 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스님이 법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문직설 본 이야기를 하고 세상 사는 어떤 부분의 흐름에 답을 구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주로 하면 그 아이는 반드시 그걸 보고 언어 습관이 제대로 정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가 간단한 부분이지만 너무 자극적인 부분이 방향으로만 가지 말고 한마디에 상처받는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언어라고 하는 부분인 만큼 과거에도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고 우리가 흔히 보면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 한마디는 따뜻한 솜털과 같고,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말은 날카로운 그 송곳 같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폐부를 찌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게 하는 언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언어를 구사할 건가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무쪼록 습관이라는 자체 별거 아닌 부분이긴 하지만 이 언어 한마디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다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좋은 언어 습관 기를 수 있는 불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